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 소셜벤처 경연대회 캠퍼스 투어 토크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루트임팩트의 나종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진행하게 된 루트임팩트 김영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캠퍼스 투어 토크쇼에는 약 70분 정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라이브가 끝난 후에는 저희가 오늘 토크쇼를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만약에 놓치신 부분이 있다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셜벤처 경연대회가 벌써 12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소셜벤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2009년부터 10년 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원래 저희가 작년까지는 캠퍼스 투어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대학교들을 돌면서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을 만났었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온라인에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신 토크 콘서트를 이렇게 찾아오게 됐는데요. 영신님, 저희가 네. 오늘 이제 한 군데에서 정말 보기 힘든 분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모시게 됐는데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찾아뵙게 되어서 오히려 소셜벤처 생태계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을 한 자리에 모을 수 있게 됐는데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반가운 얼굴일 것 같은데 방송인 알베르토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알베르토라고 하고요. 네, 한국에 온 지 이제 13년 됐고 이탈리아, 아시다시피 이탈리아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이제 한국에 와서 거의 9년 동안 주로 대기업을 다녔었어요. 맥주 대기업 4년 동안 있었고, 그리고 자동차 쪽에 있었고, 그리고 6년 전에 이제 우연히 방송하게 되었는데 네. 요즘은 그래도 주업이 방송이에요. 그래서 주로 방송하는데 하지만 이제 2017년 11월부터 조그만 소셜벤처쇼도 같이 창립해가지고 같이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엘리멘트라고 하는데 뭐 이따가 다시 말씀 더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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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뭐 박수 한번 치고 할까요? 네, 이렇게 TV에서만 보다가 직접 저희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저는 좀 설레기도 하고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엘레멘트라고 하는 이제 소셜벤처 네. 이사로 또 계시고 맞아요. 네, 한국에 또 소셜벤처를 경험을 하셨으니까 오늘 또 그 얘기와 또 이탈리아 또 유럽의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뭐 그런 얘기까지 오늘 해주실 수 있을 저는 뭐 전문가 아니지만 이제 네. 뭐 제 개인적인 경험담이나 그런 거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 게스트는 아마 소셜벤처 생태계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면 아마 되게 낯익은 얼굴일 것 같은데요. 오랫동안 소셜벤처 생태계 성장을 위해서 좀 일해오신 임팩트 스퀘어의 도현명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임팩트 스퀘어라는 회사 하고 있는 도현명입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소셜벤처 초기 단계에서 투자를 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고 대기업과 협업도 만들고 그런 육성하는 일들 엑셀러레이터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소셜벤처 육성 사업이나 소셜벤처 경연대회 여러 가지 심사나 또 여러 가지 멘토로 참여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또 생방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색다르고 또 재밌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들 최대한 잘 꺼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마 소셜벤처 창업이나 취업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현명님 이야기 많이 들으시면 도움 많이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두 분의 소셜벤처 창업가를 또 모셨습니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네, 무슨 보고 계신데? 태양광 발전 기술을 가지고 아프리카의 교육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솔라카우라는 제품으로
뭐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소셜벤처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크의 장성훈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크의 대표 장성은입니다. 요크는 노른자라는 뜻인데요. 이제 하늘의 노른자, 태양이라는 뜻에서 저희가 모티브를 가져왔고, 요크는 그냥 단순히 태양광 패널을 만들거나 뭐 태양광 충전기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디자인과 기술을 통해서 혁신을 이루고 그것으로 어떠한 이제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굉장히 반갑고요. 어떻게 이제 솔라페이퍼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솔라카우가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뭐 많이 아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 굉장한 사실 도전을 하고 계시는 소셜벤처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어떤 문제를 좀 도전하고 있고 풀고 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고요. 또 이제 소셜벤처에 관심이 있는 후배 창업가들을 위한 조언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영신 좀 마지막 게스트 이제 소개해 주시죠. 네, 마지막 게스트도 특별한 소셜벤처 창업가를 모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혹시 고요한 택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청각장애인 기사분들이 운전을 하는 택시 서비스이고요. 이름 그대로 고요한 택시를 운영하는 코엑터스의 송민표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엑터스를 운영하고 있는 송민표라고 합니다. 고요한 택시로 많이 더 알려져 있는데요. 고요한 택시는 기존에 청각장애인 분들이 이제 택시 운수업에 종사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좀 어떻게 하면 좀 일자리 다양성을 좀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다가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승객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이걸 통해서 이제 청각장애인 분들이 택시 운전을 하실 수 있게끔 여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그 고요한 택시는 이제 창업한 지 2년 조금 넘은 이제 신생 소셜벤처라고 할 수 있는데 벌써부터 이제 많은 주목을 받고 계시고 아마 이제 소셜벤처 경연대회를 지원하려고 이제 예정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바로 앞에 이제 선배로 많은 얘기들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오늘 네 분의 게스트를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오늘 어떤 주제로 그럼 얘기를 나누게 될지 이건 좀 영신님께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네, 오늘 토크 콘서트 주제는 바로 소셜벤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다라는 주제고요. 아마 모두 느끼고 계실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지금 사회의 문제들이 좀 곳곳에서 표면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기후변화 같은 환경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아무래도 경제 위기가 계속 되다 보니까 사회의 여러 취약계층들이 좀 더 많이 고통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뭐 뉴노멀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그 활약이 기대가 되는 소셜벤처 창업가분들을 네. 모셔서 좀 생생한 이야기도 들어보고요. 네. 그리고 소셜벤처 생태계가 국내외 소셜벤처 생태계가 어떻게 성장해왔고 앞으로 이 소셜벤처들이 활약할 무대가 어떻게 될지 전망도 조금 들어보고 마지막으로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소셜벤처 창업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분들을 위한 실제적인 팁이랑 조언도 조금씩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사전에 게스트분들께 어떤 질문을 좀 드리면 좋을지를 질문을 남기는 이벤트를 오픈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중에 저희가 일부를 골라서 방송 중간에 또 뒷부분에서 여쭤보도록 하겠고 저희가 오늘 라이브 방송이니까요. 그 라이브로 댓글을 다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면 그 댓글 중에서 저희가 좀 골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고 또 중요한 것은 그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푸짐하다고 합니다. 네, 푸짐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여러분들 참여를 해주시고 특히 이제 두 분의 대표님 포함해서 소셜벤처의 상품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댓글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무엇보다도 오늘이 그 토론회가 아니고요 토크쇼다 보니까 좀 편하게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듣지 마시고 좀 편하게 얘기를 나눈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에 저희 사회 맡은 저희 소개도 간단하게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누군데 저기서 저렇게 사회 보고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진흥원의 사람은 아니고요.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그 소셜벤처 생태계를 잘 만들어 나가고 계신다면 이제 저희는 민간 차원에서 그 생태계와 또 창업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루트 임팩트라는 조직의 이제 구성원입니다.
이제 저희는 그 성수동 지역에 헤이그라운드라는 코워킹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어서 이제 거기서 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그 소셜 벤처들이 지속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들을 조성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영신님과 저는 매주 좀 창업가분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 인터뷰 콘텐츠를 만들고 팟캐스트로 내보내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이제 초대를 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좀 더 추가적으로 어떤 소셜 벤처들이 있고 창업가분들이 계신지 좀 궁금하신 분들은 헤이그라운드 홈페이지 오셔도 좋을 것 같고 헤이리슨 검색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막간의 홍보였고요. 네, 저희도 이제 팟캐스트를 하다 보니까 그 팟캐스트에는 이제 편집할 수 있는 찬스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라이브 방송인데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데 좀 이렇게 방송 많이 해보셨어요? 아, 괜찮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뭐 본격적으로 그러면 얘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그 두 창업가분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그 요크의 영상을 먼저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나눠볼게요. 그리고 Tanya kerang berskul, tanya pemana berskul. Ibu ngajak kerang berskul, tanya nyatung jajak kerang aja kecang. Này cha cho nên ông bên đây nhà jadi mana ke Ini bani sirin. 20 shillings. Jadi jana ke jadi jelas sama Ngapain kalau jangan sah. bagus. Usah yang bagus. And it allows students to charge their portable power batteries while they're studying at the school. If students can bring full of energy at the end of every school day, it will be a big contribution for their families and motivate parents to send their children to the school. She accepts the child to go to school. Oh, really? So you will allow? Kalau itu ni, ni apa aman umur, umur school. Yes. Now the school ni kan orang mama. Somebody who has been educated, you will not only change your life, but even the life of the community. What do you want to be? Police. Doctor. He wants to be a pilot.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솔라카우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명확하게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제 보고 정말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솔라카우 프로젝트가 작년이죠. 작년에 그 CES, 그 세계 최대 가전 테크 박람회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 소식은 타임지에서 솔라카우를 베스트 인벤션, 네. 베스트 인벤션이니까 뭐예요? 최고의 발명이네요. 최고의 발명이라고 네, 뽑아주셨는데 이런 솔라카우를 이끌어가고 계신 장성은 대표님이 여기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솔라카우 솔루션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점이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이 영상에 대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좀 부연 설명과 함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솔라카우 프로젝트를 하게 된 것은 이제 개도국에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좀 뭐 문제점들이 있는 가운데 되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또 그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뭐 빈곤의 악순환이라든지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인지 어쩔 때는 좀 모호할 때도 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커서 좋은 잡을 가질 수 없어서 다시 또 그 아이의 아이가 다시 아동노동에 시달리고 이런 되게 그런 악순환을 어떻게 보면 좀 깨는 그런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랬었을 때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랬었을 때 부모님들이 그 키맨이더라고요. 그걸 결정하는 부분은 네. 부모님인데 부모님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아이를 학교를 보내게 해야겠다. 그런 부분으로 이제 저희는 전기를 선택을 했고 네. 어떻게 보면 아동노동이라는 거는 인간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연의 힘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 지금 이제 네. 보시는 이제 이게 그 솔라 밀크라고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배터리로 네. 핸드폰 충전도 하고 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저희가 스토리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서 있는 것보다 좀 더 문양이 들어갔네요. 네, 저희가 네.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네네. 아이들이 집을 떠나서 이제 배터리를 이 솔라 밀크를 가지고 학교를 향해서 솔라카우가 있는 학교를 가고 그 학교에서 이 배터리가 충전되는 걸 기다리는 동안에 공부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수업을 듣고 이제 집으로 갈 때는 작은 태양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전기를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스토리로 담았는데요. 네. 이제 이 솔라카우는 그 어떻게 보면 전기를 개도국에 되게 효율적으로 아동노동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보급한다는 그런 그 자체의 특징도 있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저희가 혁신사항이나 이런 그 수상하고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기술 자체는 사실 그 솔라페이퍼랑은 달리 굉장히 막 어드밴스된 기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화성을 가는 기술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에 대한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솔라카우가 좀 더 특별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아마 문제 해결하시면서 그 솔라카우 프로젝트도 아마 단계적인 목표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기업의 CSR이나 비영리 단체들 참여 외에도 최근에는 배터리 결연이라는 개인 참여도 좀 이끌어내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그래서 현재 솔라카우는 좀 어떤 단계에 와 있고 앞으로는 좀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중점적으로 보고 계신지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솔라카우는 이제 처음에 저희가 케냐에서 이러한 처음에 갔었을 때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솔루션이 정말 현지에서도 필요한 솔루션이 맞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의문을 가지고 떠났다면 근데 간데 정말 필요한 솔루션이 맞는 거예요. 너무 다행히도.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계속 발전시켜서 이제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의 대상으로 그것에 대한 임팩트를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쳤고 이제는 이런 아무리 좋은 솔루션이라 하더라도 이게 지속 가능성이 없으면 확산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지속 가능하게 될 수 있는 그 모델들을 찾아가고 있고 또 여기서 이제 이것을 일반 시민들과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또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참여하는 방법. 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네,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가 있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나랑은 뭐 별 상관없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조금만 시야를 넓혀서 생각해보면 이 아이들이 전기가 없어서 케로신, 등유, 막 목재 이런 것에 화석연료를 뗀다면 거기서 나오는 그런 연기나 그런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14만 명이 지금 전기가 없어서 그런 화석연료를 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구 전체를 봤었을 때 우리한테도 좋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연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 배터리를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이렇게 충전을 하면 그게 기록이 됩니다.
와서 충전하고 또 가져갈 때마다 기록이 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출석 체크가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출석 체크가 되는데 그러한 데이터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부를 하고 또 물품을 또 구매하고 이런 문제랑 연계를 하려고 해요. 네. 네, 그러면은 그 기존에는 좋은 일을 애들 도와주기 위해서 그냥 기부하고 끝. 잘 쓰이겠지. 약간 이런 부분이었다면은 그쵸. 이거는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나의 기부금이 실질적으로 이 아이가 출석률이 옛날에는 뭐 일주일에 한 달에 10번만 왔는데 네. 전기가 있고 이 솔라카우를 통해서 부모님이 학교를 가라고 하니까 얘네들이 학교를 거의 분일 출석을 하고 있네. 네네. 이런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게끔 매칭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제가 만약에 네. 그 아프리카 어떤 어린이와 결연이 되어 있다면 네. 그러니까 그 어린이가 얼마나 학교를 더 많이 가게 됐는지 제가 직접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뭐 프라이버시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네. 얼굴 이런 정보는 사실 필요하지 않고 네. 괜찮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임팩트를 내고 있는지가 그쵸. 중요한 거니까 그러한 출결에 대한 임팩트 데이터는 이제 후원자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게 네, 그런 프로젝트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네. 언제 오픈되나요? 저희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올해 안에는 런칭을 네.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요즘에는 또 네. 코로나 때문에 네. 현지에 원래는 많이 왔다 갔다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많이 좀 못 가시겠어요. 그게 문제예요. 저희가 네.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학교 베이스다 보니까 네. 좀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 부분이 조금 더 저희가 보니까 예를 들면 에볼라 이런 전염병이 있었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또 이 사람들인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는 온라인 교육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본 거는 라디오를 통한 교육이 에볼라 사태 때 있었었어요. 아, 그렇군요. 뭐 큰 국제기구에서 유니세프나 이런 데서. 근데 실효성이 없었던 이유가 라디오는 줘도 전기를 못 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좀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라디오랑 이 카오랑 네. 같이 보급을 하는 그런 솔루션으로 지금 또 이런 문제들을 이런 국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질문을 좀 남겨주시면요. 네. 그 솔라 밀크, 랜턴, 그리고 요크의 또 다른 제품들이 선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장성훈 대표님께 질문 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또 창업가를 모셨죠? 네. 네, 저희가 솔라카우에 이어 또 한 명의 창업가를 모셨습니다. 고요한 택시의 송민표 대표님인데요. 역시 이 자리에 계시고 저희가 짧은 영상 또 하나 본 다음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각장애인 기사님이 운행하는 택시입니다. 태블릿에 원하는 목적지를 입력해주세요. 다산초등학교. 네, 고요한 택시 이름이 굉장히 직관적인데요. 서비스를 진짜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청각 장애인 분들이 운전하는 택시, 뭔가 승객 입장에서도 그리고 기사분들 입장에서도 좀 다른 택시들과는 다른 장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고요한 택시에 대해서 또 부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영상에서 보신 이제 의사소통 기기는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개발했던 버전이고, 그 다음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실제 필드에서 구현되고 있는 거는 내비게이션 기능이나 뭐 이런 기능들도 다 같이 탑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걸 사용함을 통해서 승객과 좀 더 의사소통을 좀 더 원활히 할 수 있고, 기사님들은 이제 주로 버튼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소통을 하시거든요. 아무래도 택시 안에서 뭔가 의사소통하는 부분들이 좀 정형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승객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어디 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정확히 전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로와 관련된 어떤 이슈들을 좀 줄여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이름에서 이제 나오는 것과 같이 이제 고요하게 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청각장애인 분들이 1차원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요. 네, 네. 운전을 얼마나 잘하시냐, 이제 이 부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승객분들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 좀 굉장히 더 오히려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걸 들었는데 어떤가요? 이게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이제 더 잘한다라보다는 네네. 다르지 않다라는 점에서 그렇죠. 예, 자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실제 뭐 통계상으로 나타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통계상으로도 실제로 그렇게 막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뭔가 운전이라는 게 그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어떤 개개인의 이제 운전 성향이나 뭐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개인마다 좀 편차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네. 네. 또 승객분들 입장에서는 고요한 이게 또 장점으로 느끼실 것 같은데 네네. 어떤가요? 실제로 저희 뭐 소셜 미디어 통해 가지고 이렇게 네. 올라오는 후기들을 보면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좋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많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네. 네, 지금은 그 청각장애인 기사분들을 교육해서 각 택시 기사 그 회사들에 네네. 고용을 연결해주는 그런 모델로 지금 시작을 네네. 하신 것 같은데 네네. 또 앞으로는 이제 플랫폼화 하려는 네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네. 이제 곧 출범한다고 네, 맞습니다. 네,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고요한 택시 같은 경우 이제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현행법상 뭔가 택시업에 들어갈 수는 없었어가지고 네. 이제 택시 회사에 이제 취업을 연계해드리고 그 안에서 이제 청각장애인분들이 기존에 어떤 택시 운전기사로 하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같이 이렇게 맞춤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하는 과정이 있었고 네. 저희는 이제 기기를 이제 납품하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사업을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 그 네. 규제 샌드박스라고 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저희가 규제를 통과가 됐고 저희가 직접 운수업에 이제 뛰어들 수 있는 서울시 내로 이제 한정을 해가지고 이런 허가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뭔가 고요한 택시를 이제 부르기 위한 뭔가 앱이나 이런 게 별도로 있지는 않았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고요한 모빌리티라는 이름으로 이제 새롭게 그런 저희 호출 앱을 통해서 이제 고요한 모빌리티를 부를 수 있고 또 승객분들의 또 승차감을 위해서 저희가 또 SUV 차량으로 좀 더 쾌적한 좀 환경에서 고요하게 이동을 하실 수 있게끔 네. 이런 서비스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승객 입장에서의 변화는 그동안 이제 고요한 택시를 만나려면 그냥 길 가다가 우연히 이제 고요한 택시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네. 거였는데 이제 고요한 택시를 직접 호출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변화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본격적으로 모빌리티 사업에 진출을 앞두고 계신 건데, 네, 뭐 많은 어려움이 또 예상되는 힘든 또 사업이기도 한데, 네. 언제 출범이 되나요? 네, 일단 뭐 모빌리티 사업 자체가 지금 워낙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네. 저희도 그 소용돌이 아래에 있는데 일단 저희가 규제를 풀긴 했는데 또 여러 가지 좀 저희가 정책상으로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좀 더 많더라고요. 이게 네. 어떤 게 저희한테 열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어서 원래는 한 6월쯤 저희가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약간 더 미뤄서 아마 8월 초에 네. 런칭을 하게 될 거로 저희는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여름 안에 만나보실 수 있겠군요. 그러네요. 네, 네. 제가 또 첫 고객으로 무조건 저희 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쓰시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한창 활약이 기대되는 두 분 소셜벤처 창업가 분들이 어떤 도전을 하고 계시고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좀 들어봤는데요. 아마 현명님께서는 좀 수많은 소셜벤처들의 이제 창업 과정, 성장 과정을 많이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이 두 분들의 도전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하시는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대단하시고요. 네, 정말. 네, 저는 뭐 저도 창업가이기도 하고 또 이 영역에 한 10년이 좀 넘게 활동하고 있는 인큐베이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두 분은 제가 심사 때에도 굉장히 여러 번 배웠고 네, 그때마다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 열심히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오늘은 좀 더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생태계 관점에서 라는 좀 의견을 한 가지씩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솔라카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글로벌이라는 테마입니다.
제가 작년에 대통령 순방단에 따라서 스웨덴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스웨덴의 소셜벤처들이 발표하는 걸 듣고 다른 부분들은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우리도 잘한다 이런 자신감이 들었는데 한 가지 좀 우리 좀 더 분발해야 된다는 영역이 있었어요. 그 영역이 본투비 글로벌. 그러니까 그들은 스웨덴에서 사업할 생각이 아니라 유럽 전체를 꿈꾸고 또 아프리카를 꿈꾸고 또 아시아를 꿈꾸면서 전 세계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고민하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한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회적 기업들, 소셜벤처들은 처음 창업할 때는 한국이 거의 90% 이상이 제한되어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솔라카오는 처음부터 개도국, 그것도 먼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부터 사업을 기획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맞게 설계되었다는 게 굉장히 한국에서는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지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글로벌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한국은 선진국입니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선진국이고요.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정부도 한번 해결했고 비영리 조직들이 한번 해결했고 자원봉사자와 개인 활동가가 해결하고 또 사회적 기업이 해결한다면 남은 문제들입니다.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죠. 그것을 도전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거 외에도 우리에게 넓은 지경이 있다는 겁니다. 도전해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업이라 생각하고요. 또 고요한 택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대표님 설명해 주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선진국이니까 소득뿐만이 아니라 다양성의 차원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또 발달장애인, 다양한 종류의 장애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의 다양성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자리를 얻냐 마냐 이거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요. 얻더라도 내가 원하는 일자리,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고 좀 더 꿈꿀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수 있냐는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포인트에서 고요한 택시는 완전히 새로운 도전, 그동안 아무도 해보지 않았고 논의할 수 없었던 영역을 개척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장애인 영역에서도 혹은 꼭 장애인 영역이 아니라 다른 취약계층 고용 영역에서도 고민될 수 있으면 훨씬 더 풍성한 사회적 기업 영역 그리고 세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알베르토도 지금 이제 비누 만드는 엘레멘트라는 회사를 같이 창업하셨고 이사로 지금 계신데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별한 비누라고 들었어요. 좀 회사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두 분처럼 이렇게 뭐 대단한 회사 아니고 되게 작고 간단한 회사라고 소셜벤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래도 오히려 이렇게 창업이나 사회적 기업 도전하려고 하는 시청자분들한테 좀 영감 줄 수도 있어요. 네, 그럼요. 그래서 아주 저희 정말 비누 뭐 세수, 세안 그리고 메이크업 클렌싱까지 가능한 수제 비누 그렇게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천연 비누죠? 네, 천연 비누고 화학 성분이 안 들어가지 않은 그런 비누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제 오염이 없다는 볼 수가 있는 그런 비누고요. 저희는 사실 시작했을 때 일단 저는 거의 10년 동안 회사를 다녔고 창업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본사 활동을 하면서 또 다른 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같이 이렇게 창업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한 분 피부과 원장님이시고 피부과 전문 의사시고 그러니까 그분도 창업 그런 알의지 있으셨고 아무래도 그분 입장에서는 사실 소비자들한테 투명한 상품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사실 모든 상품들을 완전히 소비자들한테 좋은 상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 많죠. 특히야 그래도 그분 입장에서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항상 소비자한테 실제로 좋은 상품 추천하고 싶은 마음으로 본인도 창업을 하고 싶었고 저도 아무래도 직장인이었는데 우연히 방송하게 되어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있었고 제가 원래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방송이 아니고 엑셀인데 다시 엑셀 하는 걸로 들어가고 싶었고 그래서 아무래도 미래를 위해서 창업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있었는데 뭐 어차피 변생 먹고 살려고 일을 해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도 사실 임팩트 스퀘어 저기서 또 많은 조언도 많이 얻었고 초기 투자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그런
아무래도 의사, 피부과 전문 의사 계시니까 이렇게 전문성 있는, 저희가 전문성 있는 그렇게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기 시작하는데, 저희 시작했을 때 비전 되게 간단했어요. 회사 비전은 그거예요. 이렇게 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인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자. 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네. 생산 과정, 마케팅 과정, 뭐 유통 과정, 뭐 사람이 우선이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 OEM 공장을 짜실 때도 지금 발달 장애인들만 고용을 해서 비누를 만들고 있는 공장이랑 같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고. 생산을 하고 있는 파트가.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마케팅 과정에서도 저희도 사실 소비자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하기 전에 테스트를 진행해요. 저희 상품 실제로 어떤 효능이 있는지 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렇게 논문 근거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기도 하고, 소비자들이랑 또 많은 행사들을 또 하기도 해요. 신청을 받아서 같이 만나서 본사 활동도 하고, 아니면 피부 관리 상담도 1대1로 또 해드리고. 피부 관리 상담도 하나요? 저는 안 하고 저희 전문 의사분들은 아시고, 그리고 이제 유통 과정에서도 똑같이 이제 저소득층들이나 취약층들을 채용하는 회사랑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뭐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최대한 또 패키지도 최대한 친환경적인 패키지 만들어서 이렇게 유통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지금 거의 2년 정도 됐는데 저는 사실은 뭐 반손도 하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출퇴근하고 그렇게 일을 못하지만 직원분들이 좀 열심히 하고 계시고 많이 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모든 과정에서 그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는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들이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 과정을 지금 하고 계신 거네요. 모든 과정에서 사실 사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복잡하고 가장 긴 길이에요, 사실. 그리고 매출에 많이 도움되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왜냐하면 저희도 발달 장애인분들을 고용하는 공장을 쓰다 보니까 그분들 일을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점이 없어요. 똑같이 저희들이랑 똑같이 잘 하시는데 아무래도 그분들한테 좋은 조건으로 뭐 월급도 잘 챙겨드리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되니까 단가 좀 높아지고 뭐 유통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래도 아마 똑같으실 거예요.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보람이 훨씬 크고 제가 하고 있는 일 조금이라도 남한테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는 게 훨씬 좀 더 그렇죠. 힘도 되고 뿌듯하고 보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또 이렇게 창업가 세 분을 만나니까 도윤명 대표님도 창업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창업가시네요. 네, 4명의 창업가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 과정들을 사실 잘 할 수 있으려면 모든 환경적인 여건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이제 생태계라고 얘기하는 이 여건들이 많이 갖춰져야 이 과정들을 잘 해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자면 만약에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나도 뭔가 이 영역에서 어떤 도전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될 텐데, 그 현명님께서 현재 소셜벤처 생태계가 좀 어떤 현황을 갖고 있고 어떻게 좀 발전해 왔고 앞으로의 또 전망까지도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일을 시작한 건 창업이 2010년이지만 활동을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 13년 이제 하고 있는데요. 단언컨대 가장 좋은 시기, 가장 충분한 시기를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언컨대. 13년밖에 안 되긴 했는데 어쨌든 13년 통틀어서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정도는 창업을 해보고 싶다, 한 번 정도는 이 영역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갑자기 홍보로 또 돌아서는데 지금 하셔야 되는 거고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어제도 제가 온라인 컨퍼런스가 있어서 발표가 있어갖고 좀 정리를 해봐갖고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풀려있는 사회적 경제, 소셜벤처에 풀린 지분 투자금이 5천억이 넘습니다. 5천억이요? 5천억이 넘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투자 자금과 관련돼서 풀어낸 돈이 최근 3년간 한 3,300억 정도 되고요.
최근 3년간 3,300억이면 이전에는 굉장히 적었다가 단언컨대 올라왔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조금씩 성장하다가 최근 한 5년 사이에 급격하게 늘다가 최근 3년에 아주 큰 폭으로 늘어난 거죠. 그래서 5천억 정도의 누적 투자금이 있고 3년 사이에 3천억이 넘게 들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생태계는 가장 좋은 자금적 자원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빨리 성장해야 되는 기업들이 부족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좋게 얘기하면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돈들이 돈은 오늘 결정하면 내일 바로 쓸 수 있는데 기업이 성장하고 사람이 성장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그 렉이 있는 겁니다. 이 사이를 잘 노리셔서 창업을 하시고 또 그 기회들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면으로는 1억 이하의 자금들을 구할 수 있는 지원 생태계. 이 영역은 사회적기업진흥원이 하는 육성 사업도 있고요. 또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하고 있는 H1드림이라든지 이런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육성 사업, 지원 사업들의 규모가 사상 최대입니다. 저희가 현재 조사한 바로는 약 80여 개 정도의 대기업 및 정부의 지원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80여 개면요. 그 중에 일부만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연간 2~3개씩 했을 때 충분히 3년간, 저희는 초기 3년간을 지원 기간이라고 보는데 10개 정도의 지원 사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전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이 인프라가 깔려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1억 이하의 단계에서는 지원과 육성 사업에 도움을 받고 또 그 1억을 넘어갔을 때는 투자금에 지원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 그 모양새를 갖출 수 있는 생태계는 꽤 많이 완비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객 생태계인데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인데 이 역시 10년 전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월등하게 성장해 있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도 예를 들어 해피빈, 네이버가 운영하고 해피빈에서도 소셜벤처 사회적 경제 제품들의 판매량은 수배가 느는 정도가 아니라 10배 이상이 늘어났고요. 또 그냥 일반 크라우드 펀딩의 와디즈나 아니면은 무신사, 29cm 같은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소셜벤처 상품들의 순위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MZ세대라고 부르잖아요. 밀레니얼과 Z세대를 합쳐서 그들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 거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정도가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원 생태계, 투자 생태계, 그리고 시장 생태계 모두가 다 가장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실 거면 지금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네, 사실 저희가 알기로는 현명님께서 창업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원래 굉장히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인데요. 그 얘기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상황이 안 좋아서 창업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창업하지 말려도 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창업이나 해볼까? 이건 사실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근데 내가 해보고 싶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와서 또 창업하면 안 될 것 같아. 얘기해도 그 얘기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 뜻을 굳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쉽게 선택할 일은 아니고요. 하지만 해보시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19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미래를 예측해본다는 게 지금 좀 무색한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가 특별히 좀 소셜벤처 생태계에는 어떤 영향들을 가져올 거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사실 거의 모든 사회 영역의 변화를 갖고 왔죠. 그래서 소셜벤처도 그 영역의 하나이고 동시에 그 사회 영역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변화가 당연히 있습니다. 몇 가지로 좀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일종의 이건 스트레스 테스트인 거예요. 사회에 상당한 스트레스가 부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한 고리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정부의 복지체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시민단체들의 노력들, 기업의 사회공헌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우리나라에 잘 쌓여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았던 약한 고리들이 있어요. 장애인분들이 혹은 노인분들이 복지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고민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복지관이 모이지 못하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공공기관들이 원래대로의 오프라인 활동하지 못합니다. 아주 쉽게만 생각해도 우리 맞벌이를 하고 있는 부부들이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상황이 마비되었을 때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약한 고리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소셜벤처는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내기를 기대하는 하나의 중요한 롤을 갖고 있습니다. 역할을 갖고 있죠. 그래서 많은 소셜벤처들이 우리는 이 약한 고리, 드러난 약한 고리에 이런 솔루션을 제공해야겠다라는 새로운 미션의 단계들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원래 오프라인에서 공급하던 곳들이 온라인으로 바꿔가면서 어떻게 우리는 오프라인이 제어됐을 때도 온라인 교육을 이어갈 수 있을까? 아까 솔라카우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라디오 방송을 통한 교육, 거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게 그 일환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약한 고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소셜벤처 생태계가 다른 생태계와 어떻게 다를까, 우리의 정체성의 차이점을 무엇으로 증명해낼까에 대한 고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셜벤처들이 한 달이 지났을 때 위기감을 느꼈어요. 코로나가 한 달쯤 됐을 때. 야, 이거 심상치 않은데? 위험한데? 그때부터 저희가 한 일들은 물론 각자 어떻게 하면 사업들을 잘 키워갈 수 있을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동시에 우리 건물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 힘들지 않을까? 그들의 임대료를 깎아줄 수 있을까? 우리가 계약되어 있는 다른 조직들이 원래는 6월쯤에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지금 땡겨줄 수 있는 게 그들에게 낫지 않을까? 서로 호혜적이고 어떻게 지지해서 버틸 수 있을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하는 생태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스스로 구별되게 하고 증명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미션 때문에 뭉쳤구나. 사회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거기에 대한 가치를 보여주는 거였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재난 상황, 그리고 코로나라는 질병 상황, 이런 상황들을 본인들의 사회 문제로 여기는 소셜벤처들이 굉장히 빠르게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가 제일 요즘에 많이 눈여겨보고 너무 칭찬을 많이 하는 소셜벤처 중에 하나가 노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노을은 혈액을 가지고서 말라리아를 진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진단기기 회사예요. 근데 말라리아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아프리카 케냐나 탄자니아 같은 곳에서 시골에서 한 사람이 말라리아에 걸린 것 같을 때 그 진단을 하려면 피를 뽑습니다. 그리고 이 피를 가지고서 바로 그 자리에 검진이 안 되니까 대학병원, 도시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고요. 거기서 검진을 기다려갖고 혈액을 배양해서 거기에서 실제로 말라리아 균이 있는지 발견하고 약을 처방해서 당사자의 감에 이미 그 환자는 죽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짧아도 2, 3주, 길면 5, 6주가 걸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혈액을 넣고 15분, 20분 내에 그 자리에서 진단해버리고 바로 투약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하는 진단기를 만들고 있고, 빌 게이츠 재단에서 열고 있는 다양한 행사들에서 발표를 맡을 정도로 그 가능성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직 기계가 상용화되진 않았지만요. 코로나도 혈액 속에서의 체액 속에서의 진단이 필요한 조직이고 이런 질병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관련된 솔루션에 막대한 투자들, 그리고 최근에 시리즈 B를 완수를 했습니다. 이런 작업들이 훨씬 더 활성화를 띠고 좋은 소셜벤처로들의 두각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소셜벤처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질 거다. 그냥 경제가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약한 고리와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의 역할들을 할까? 그 역할들에 대해서 또 도와줄까에 대한 논의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다. 다시 한번 돌아가지만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네. 이 얘기를 사실 들으니까 저희가 유럽 사회, 또 이탈리아의 사례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는데 저희가 알베르토에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유럽이 저희가 이제 막연히 알고 있기로는 한국보다는 좀 더 오래 전부터 그 소셜벤처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좀 어떤가요? 네, 맞아요. 사실은 크게 보면 긴 얘기지만 크게 보면 기업들이 시작해서 그런 CSR 활동, 그러니까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활동들을 거의 50년대, 60년대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5, 60년대부터. 네,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했고 기업들이 먼저 시작해서 사실은 기업들이 맨 처음에 시작했던 이유가 마케팅이에요. 아무래도
사회에 돌아가는 게 있어야 소비자들 입장에서 또 소비자한테 또 이미지도 좋아지고 이것도 마케팅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비영리 재단들이 또 생겨서 많이 생겨서 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 공익을 위한 일들을 하기 시작됐고 그리고 한 80년대, 90년대부터 소셜 벤처, 뭐 사회적 기업들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거 역사 길었던 게 사실 뭐 국민 장점들이 많아요. 첫 번째 장점은 한국에서도 그래요. 사실 그런 CSR 활동,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정부에서 지원만 받고 실제로 아는 일이 있냐? 아니면은 기업 CSR 활동 같은 경우는 이런 활동들은 실제로 좋은 일 하고 싶어서 그런 아는 거 아니고 그냥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냥 마케팅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90년대부터 거의 유럽의 모든 나라에서 정확하고 엄격하고 정확한 평가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그랬고 사회적 기업도 그랬고 그런 평가 이제 제도를 통과돼야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물론 유럽 안에서 나라마다 그런 소셜 벤처의 형태도 다 다르고 부르는 이름 다 다르고 목적은 또 어느 정도 또 다르다고 볼 수가 있지만 요즘은 한 90년대 말부터 아예 유럽연합에서 관리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각 나라의 정책이나 법이 있지만 이제 유럽연합에서 관리되면서 사실은 좋아진 점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지금 유럽에서 정부기관이 아니지만 정부와 굉장히 가까이 일을 하는 단체가 있는데 CSR 유럽이라고 해요. CSR 유럽. 이 CSR 유럽이라는 단체가 거의 이제 이런 활동들을 다 이제 뭐 지원해주고 여기 이렇게 진행하는 활동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유럽 쪽에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냐면 이것도 긴 얘기지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보통 10년짜리 프로젝트나 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그 플랜에 참석하고 싶어하는 기업들한테 지원 받고 다 통과하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은 진행 중인 프로젝트 엔터프라이즈 2020이라고 시작하는데 딱 10년 전에 시작했어요. 2010년에 시작해서 참석했던 회사들이 다국적 대기업 72개 정도 있고 그리고 뭐 CSR 열심히 하는 회사나 소셜 벤처 사회적 기업 한 4,500개 정도 있는데 이 플랜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딱 시작할 때 목표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회 문제, 뭐 도시화 문제, 기후 변화 등등 그런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시작해서 이 참여했던 회사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세웠던 목표들을 도달을 하려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CSR 유럽 쪽에서 더 많은 지원을 주고 이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무리하자면 좋은 게 뭐냐면 한국에서 굉장히 사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유럽 많은 나라들이 같이 하다 보니까 일단 지원금도 훨씬 크고 그리고 뭐라고 하지 다른 회사들이랑 생길 수 있는 시너지도 더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도현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내부적인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도 누릴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기업들에게 되게 좋은 기회죠. 이제 한국에 오신 지도 좀 됐고 한국에서도 이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좀 한국과도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럽이랑 다르게 그러면 한국이 조금 더 잘하고 있는 것, 뭐 어떤 게 있을지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저는 또 전문가 아니라서 들린 말일 수도 있지만 그냥 피부로 느꼈던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유럽에서는 이런 소셜벤처에 대해서 얘기하면 협동조합들이 굉장히 많아요. 협동조합. 저희 엘리멘트 하는 것처럼 비슷한 이렇게 소셜벤처들끼리 일을 많이 하고 협동조합들이 많이 만드는데 한국에서는 협동조합들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이거 약간 문화일 수도 있는데 잘 뭉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소셜벤처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클러스터라고 해야 되나요? 사회적 기업들이 모여 있는 그런 사무실이나 인큐베이터나 이런 클러스터들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름 생각하지만 대구에 있는데 대구도 엄청 큰 사회적 기업 클러스터도 있고 선수동 쪽에도 있고
이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뭐 이것도 사실 저는 외국인이고 사실 뭐 한국에서 천치적인 네. 생각이나 그런 거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정부 쪽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소셜 벤처를 위한 뭐 페어, 박람회 그런 누릴 수 있는 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주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은 한국 대기업들도 많이 이 분야에서 많이 좀 움직이기도 하고 활동도 많이 하고 훨씬 더 작은 회사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모습 보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생각나는 게 그 고요한 택시에서 사실 그 유튜브에 쳐보면 그 현대차 그리고 SK텔레콤 뭐 이런 곳들과 같이 콜라보를 한 영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조회수가 몇십만, 백만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하여튼 대기업과 콜라보를 하시면서 아마 그거를 좀 피부로 느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좀 어떠셨나요? 우선 이게 대기업이라고 해서 이게 그 모든 기업들을 지칭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저희랑 좀 함께했던 기업들 중에서 저는 사실 그 SK텔레콤하고 SK에너지랑 저희가 작년 3월부터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협력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있는 산업군이 이제 모빌리티 산업군 쪽이기도 하다 보니 이제 충전소 네트워크와 그리고 이제 텔레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택시 앱을 통해서 저희가 좀 여러 가지 협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대기업에서 저희 같은 작은 소셜 벤처들을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같이 사업을 좀 구성해 볼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어떤 시너지가 날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도 사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제 설립한 지 1년도 안 된 시점부터 막 미팅을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대기업들도 좀 이제 이런 사회적 경제 영역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좀 많이 참여를 하려고 하는구나. 단순히 어떤 작은 지원이나 뭐 이런 부분들 뭐 또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뭔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적인 네트워크와 계속 연결을 해가지고 더 좋은 시너지를 내고 더 좋은 임팩트를 내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구나. 뭐 이런 걸 저도 뭐 필드에서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제 그 게스트분들의 얘기를 좀 종합해보자면 결국에는 이 챕터 2는 지금 해라. 생태계가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에서는 기회가 많이 생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좀 종합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실제적인 조언이나 팁을 그 선배 창업가들 그리고 생태계 조성자들에게 들어보고 싶어요. 실제적으로 내가 그 소셜벤처 영역에 도전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저희 생각해보면 이게 창업자분들도 겪으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변의 만류 그러니까 정해진 길로 가지 않는 것에 대한 그 만류들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또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시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또 좀 먼저 유럽의 얘기를 들어보면 좋겠는데 한국은 좀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단언을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이제 정해진 길들에 따라서 가는 경우들이 좀 많고 그것을 벗어났을 때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유럽은 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뭐 아시다시피 답전로 사회 저 이런 얘기 한국에 가서 많이 들어봤는데 유럽은 아시다시피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정해져 있는 길도 별로 없고 이거 다 장단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도 사실 대학교 진학률이 또 낮아요.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50%밖에 안 될 거고 복지가 잘 돼 있는 북유럽 가면 더 낮아요. 오히려 대학 경과도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어서. 근데 이거 장단점들이 있는데 뭐 단점은 사실은 전 국민들이 공부 많이 해야 사회 수준도 좋아지고 더 뭐 그런 치안이 더 좋아지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반대로 사실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길이 없고 그냥 사람들한테 더 많은 자유 주면 특히 젊은 사람들은 정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도 하고 창업도 훨씬 더 많이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34살 미만으로의 청소년들 보면
10명 중에 3명 정도 창업해 본 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0명 중에 3명? 3명. 이탈리아가, 특히 이탈리아가 중소기업들이 많아서 오히려 더 다른 나라들 더 높아요. 네. 근데 독일이나 프랑스 넘어가도 그래도 10명 중에 1.5명 정도 돼요. 거의 한두 명 정도 그렇게 창업해 봤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훨씬 더 좀, 그죠? 이제 자기 해보고 싶은 거 한 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많고, 네. 굳이 대학교 갔다가 뭐 결혼했다가 뭐 회사, 좋은 회사 들어갔다 이런 밟아야 되는 그런 단계들 없이 그냥 본인이 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좀 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시다시피 더 많은 분들은 고등학교 마치고 1년 정도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여행 갔다 오기도 하고 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듣기로는 미국이나 유럽은 그 대학교를 만약에 가게 되면 가급적이면 부모님 집에서 먼 대학교를 고르는 게 진짜인지 궁금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19살, 20살 되면 부모님들도 나가라고 많이 좀 얘기하는 것 같고 네. 이렇게 젊은 사람 입장에서 실제로 그때 좀 나가서 사회 경험도 해보고 본인이 해보고 싶은 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좀 더 일찍 독립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일반화하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봐야 되지만 네, 그렇죠. 이게 그 창업이 너무나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누구한테나 그냥 도전을 해라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또 창업가분들에게 궁금한데 그 성은님이 하셨던 얘기 중에 이게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알면 시작 못한다. 너무 많이 알면 창업 못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이제 창업해서 이렇게 보니까 네네. 그런 생각을 또 할 때도 있어요. 내가 이거 이때 이렇게 했었으면 더 잘했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고 또 그 사회에서 이미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이 창업을 했었을 때는 네. 이미 그 필드에 대한 네트워크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코스도 되게 잘 알고 이래서 와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걸 다 알면 이걸 내가 하면은 성공 못할 것 같아. 이런 또 오히려 그런 생각들 때문에 창업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처음에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또 어떻게 그걸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막 너무 꼭 이게 젊은 세대들이 뭐 나는 뭐 네트워크도 없고 뭐 아직 그렇게 뭐 기술도 없고 이 분야에 뭐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꼭 주눅들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 물론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 훨씬 더 잘 갈 수 있겠지만 어떤 도전을 할 때 그런 경험만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그걸 향한 자신의 열정이라든지 하겠다는 의지 이런 게 더 많을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무조건 하라 이건 아니지만 그런 관점에서 그런 것들이 멈추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게 유럽에서는 조금 더 일반적으로 많이 장려가 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이거 사실 긴 얘기인데 뭐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뭐 눈치 문화라든지 아니면 뭐 사실 유교 문화라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부모님에 대한 효도나 뭐 부모님이 바라는 길로 가는 것도 좀 그런 긴 얘기예요, 사실 그런 거. 하지만 확실히 유럽에서 좀 더 창업해보고 싶으면 특히 어린 나이에. 왜냐면 저희가 생각하는 게 20대 해봐야 실패도 다시 좀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쵸. 그때는 많이 하는 것 같고, 사회나 부모님 입장에서도 많이 좀 격려해주는 것 같아요. 네. 실제적으로 그러면 내가 도전을 좀 해봐야겠다 라고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지 이런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민표님이 해주신 얘기가 또 이게 있었습니다. 창업을 하는데 직원들 월급 못 주는 시점에 그만둬야지. 못 주게 될 것 같으면 그만둬야지. 이제 이런 마음을 처음에 가지고 시작을 하셨다고요. 네, 우선 사실 저는
처음에 창업을 해야지 하면서 회사를 설립하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네. 말씀드리자면. 네. 그냥 제가 대학생 때 창업을 했는데 예,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좀 이렇게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예, 제가 대학생 때 창업을 했는데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제가 뭐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우리끼리 뭔가 딱 모여 있었는데 지금 요거를 우리가 해볼 수 있겠다 해가지고 한번 프로젝트성으로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걸로 우리가 한번 도전을 해보자, 한번 뭔가 만들어 보자 라는 관점에서 창업을 저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루트로 갔고, 그러면서 이제 뭐 저는 솔직히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사회적 기업이나 뭐 소셜 벤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하지만 네.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우리의 기술로 또는 우리의 아이디어로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뭐 이런 부분의 관점에서 저희는 시작을 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이제 결국 본론적으로 우리가 뭔가 창업 생태계가 되게 잘 되어 가고 있고 그러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 사업의 본질은 기업이 지속 가능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어쨌든 뭐 현금 흐름이 잘 굴러가야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젊은 나이에 도전을 했지만 또 이 도전이 우리에게 현실적인 얘기로 어떤 빛을 많이 남겨준다라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월급을 주지 못할 때는 과감하게 접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그 다음을 기약하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많이 젊기 때문에 그 다음을 기약하고 더 도전할 수 있고 더 많은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에서 제가 그런 인터뷰할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까 잠깐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현명님께서는 뭐 많은 곳에서 창업하지 말라는 얘기를 좀 여러 번 이제 그 실제 속뜻은 또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여러 번 하셨는데, 막연하게 좀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스스로 좀 어떤 질문들을 던져보면 좋을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소셜벤처 대표들 그리고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날 때 주의점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다들 꿈, 아니면 열정, 혹은 아이디어 이런 것들로 창업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아이디어로 시작했던 대부분의 사업은 곧 다른 아이디어 때문에 망가집니다. 네. 실제로 글로벌에는 여러 가지 통계가 있는데요.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씩 소셜벤처 대표들이 저를 찾아 상담한다고 와서는 NDA, 그러니까 비밀유지 계약서를 써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아이디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저한테 각서를 요청하는 거죠. 그럼 저희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기분 나빠서가 아니고요.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보통 그 통계에 의하면 1등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제일 중요한 지표. 성공을, 벤처가 스타트업이 성공하게 하는 1번 지표는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집착하고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타이밍이 와요. 그때 터지는 겁니다. 이게 벤처의 성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확신입니다. 그리고 집착이에요. 확신과 집착. 확신과 집착. 그러니까 나는 이 일이 된다. 이 일을 꼭 해야겠다. 이 일에는 내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해결돼야만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그 마음으로 출발해야 그 뒤에 이제 좀 좋은 용어는 아닌데 존버가 가능한 겁니다. 뭔지는 나중에 네이버에 찾아보시고요.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 때 사업이 성공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창업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시작할 때 확신입니다. 문제의식에 대한 확신. 야, 이거는 해결돼야만 돼. 이거는 이 문제는, 이 상황은 더 나아져야만 돼. 라는 그 확신. 그 확신 없이는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더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잘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스스로 확신을 한 번씩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창업하시면 됩니다. 네. 네. 실질적인 조언들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이제 되고 있는데요. 미리 저희 사이트에 Q&A를 올려주신 분들의 질문 중에서 저희가 몇 가지를 좀 뽑아서
게스트분들께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먼저 성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요크의 얘기로 다시 좀 돌아가겠습니다. 요크에서 처음에 창업할 때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회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요. 연사님은 창업을 솔라 페이퍼로 시작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사회적 기업 쪽으로 방향성을 전환하신 이유와 전환하려는 결심을 할 당시의 고민거리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남겨주셨는데, 네. 네, 저희는 좀 다른 소셜 벤처들과는 그 다른 점이 많은 소셜 벤처들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이제 우리는 이런 창의적인 일들을 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고 또 이런 기술과 디자인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단순히 제품이나 뭐 이런 서비스를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되게 강한 집단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솔라페이퍼를 지금 할 때도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이런 태양광 충격을 쓰게 하지, 친환경 에너지를 쓰게 하지라는 고민이었는데 이때도 굉장히 뭐 좋은 그 결과를 거뒀지만 조금 더 우리의 이런 탤런트들이 빛을 발할 수 있고 정말 더 필요한 곳 그리고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해서 저희는 오히려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아무도 이거를 해결 안 하지? 이렇게 큰 문제들이 있는데 왜 아무도 이걸 해결하지 않고 있지? 그런 것에서 시작을 했고 그럼 우리가 해야겠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겠다. 아무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 시작했는데 저는 저희 케이스도 나름 그런 관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좀 사회적으로 뭐 돈을 많이 버는 것,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많은 뇌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는 그 좋은 뇌들이 가지 않는 경우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만약에 조금 더 좋은 결과들을 내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단계까지 갈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저거는 세상을 이롭게 하고 근데 나도 또 이로울 수 있고 이런 게 가능하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 도현명 대표님께 온 질문인데요. 얼핏 생각하기로는 소셜벤처가 일반 창업보다 훨씬 어려울 것 같아요. 일반 기업을 창업해서 망하지 않고 살아남는 비율, 성공하는 비율과 소셜벤처를 창업해서 살아남는 비율, 혹시 뭐 이 관련한 국내외 통계 자료가 있는지 질문해 주셨어요. 일단 공식 통계 자료는 없고요. 그 정도로 연차가 아직 우리나라 쌓이지도 않았고 집계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글로벌에는 약간의 재단들이 연구해놓은 연구 자료들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셜벤처들이 폐업하는 폐업률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폐업이라기보다는 실패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연구 자료에는 실패율이 일반 벤처보다 낮은 편입니다. 이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요. 하나는 긍정적인 이유예요. 긍정적인 이유라는 거는 해당 조직이 사회적인 관계를 맺으면 성장하기 때문에 그 관계망들이 같이 버텨주는 겁니다. 어려울 때. 이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존버를 좀 더 잘할 수 있게 버텨주는 거예요. 나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기업이 아니라 수많은 사회의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협력해서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폐업률이 낮아요. 우리나라가 소상공인 폐업률이 5년 내 80%가 넘습니다. 85% 가까이 돼요. 근데 실제로 국내에서 사회적 경제조직 관련된 폐업률은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게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낮다라는 것은 증명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지표들의 차이도 있습니다. 성장 속도가 좀 느립니다. 이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벤처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돈만 벌기도 굉장히 어려운 세상에 사회 문제까지 해결하면서 성장하겠다는 게 버거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질문에도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찾아내는 그 경로는 뭐냐면 사회 문제를 잘 해결하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으로 경쟁력 있는 일. 그러니까 고요한 택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청각장애인 분들이 고요하게 택시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아까도 채팅창에서 쭉 써있는데 그리고 조일 매니저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요해서 좋겠다.
나 고유한 택시는 타고 싶어.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채팅창에 올라오는 것처럼 그것으로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는 거. 때로는 약점으로 여겨지는 어떤 것들이 강점으로 바뀌어질수록 만드는 게 소셜벤처의 본질이고 그것 때문에 소셜벤처가 성공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경로들이 언젠가 찾아집니다. 그랬을 때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소위 이제 이륙에 좀 시간이 걸려요. 활주로가 좀 더 길어야 됩니다. 그것을 버텨주기에 사회가 있고 또 정부의 지원 체계가 있고 임팩트 투자자가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결국에는 비상할 수 있는 그 경로까지 도달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두 분 그 창업가 분들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연사님들 곁에는 뜻을 함께 해주시는 동료 혹은 지인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을 보고 스스로를 반추하게 된 경험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어떤 영향들을 받고 어떤 분들의 안에서 살고 계신지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민표님께 한번 드려볼까요? 저는 우선 일단 창업한다고 하면 이게 이름이 캠퍼스 투어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분들도 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뭔가 대표가 혼자 뭔가 다 할 것 같고 뭔가 뭐 어쨌든 방송이나 이런 데서 비춰지는 거는 이제 대표자의 얼굴이다 보니까 뭔가 그 사람이 뭔가 주도적으로 뭔가 다 할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희도 일단 처음부터 되게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 분들이 택시업계 분들도 있고요. 뭐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소셜벤처 생태계에서 지금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많은 분들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제 되게 많은 동료들과 함께 디스커션도 하고 어떻게 하면 또 좋은 회사를 또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기존의 어떤 기업이 성장하는 방식 궤도로 우리가 꼭 따라야 될까? 또는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있지는 않을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항상 고민을 하고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많이 깨집니다. 그 깨짐이 이제 돈을 굳이 안 써도 되는 곳에 써보기도 하고요. 네, 그 무지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무지에서 오는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뭐 배우게 되는 거고 중요한 점은 그런 거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또는 뭔가 관계된 사람들하고 뭔가 마찰이 있었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저희가 항상 그런 걸 통해서 항상 반성합니다. 매일매일 반성하고요. 네, 저도 아직 많이 어리기 때문에 매일매일 반성하고 이제 매일매일 이제 그건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이게 또 한 몇 개월 지나서 그 옆하고 올 때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때마다 다시는 안 일하겠다. 뭐 이러면서 저도 성장하고 창업가들도 성장하면서 그 회사도 성장하는 게 아닐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까지 듣고도 창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근데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 해결 도전 과정에 정말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도전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혹시 그 댓글 실시간 댓글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하나씩을 골라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혹시 현명님 아까 좀 보신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댓글이 이쪽은 뜨지 않으셔서 뜨지가 않아서. 저는 좀 가벼운 걸 할게요. 너무 어려운 얘기만 자꾸 한 것 같아서 가벼운 걸로. 두 마리 토끼 잡는 거 어렵다. 그러니까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사회 문제도 해결하고 돈도 벌기도 그냥 벌기도 힘든데 너무 어려운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다른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이 루틴팩트의 창립자이자 또 HGI의 의장을 맡고 있는 정경순 의장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이 아니라 이게 기업이라는 조직을 하나의 썰매로 비유하면 그 썰매를 끌고 있는 개로 비유를 했습니다. 왜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썰매 개로 비유를 했어요. 썰매 개 두 마리가 있는 겁니다. 한 마리가 좀 더 지구력이 좋고 멀리 갈 수 있어요. 대신에 빠른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한 마리는 좀 더 빠른 속도를 내지만 지구력이 떨어져요. 이 두 친구가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조화될 수 있다면 이 썰매는 오랫동안 좋은 속도로 갈 수 있겠죠. 사실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허둥지둥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을 어떻게 하면 하나의 방향으로 나가게 하고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게 만들고 장점을 극대화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사회적 기업가의 일입니다. 두 마리 토끼 어떻게 잡지? 너무 불가능한 일이에요.
몸은 하나인데 토끼 두 마리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의 방향을 지향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고 설계할 수 있고 그것을 받아줄 시장이 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어떤 축복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전해봄직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멋진 곳을 그 썰매를 타고 갈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길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고 그 불가능하지 않음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영역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런 영역에 도전해 보시기는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예. 네, 그렇군요. 혹시 알베르토도 질문 하나 골라서 네, 좀...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니지만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서 많은 네. 분들이 뭐 창업하고 싶은 분이나 소셜 벤처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어디서 받을 수가 있는지 알아보기가 어렵다 이런 댓글들이 있어서 아마 좀 다른 분들 전문가분들이 그러게요. 전문가분이 여기는 도현명 대표님 그렇죠. 전문가네요. 네. 왜 전 답변을 방금 했는데 알고 계시는데 보시는 분들한테 정말 이거 사실은 그쵸. 중요한 자기도 열심히 하고 활발하게 뭐 도전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나라나 다른 기관에서 지원까지 받을 수가 있으면 더 네. 도움이 되니까 네.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현명님께서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고 그 태블릿은 민표님께 좀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네요. 저만 열심히 댓글이 나오고 있네요. 네,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실제로 이런 소셜벤처 지원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다 찾아보시는 건 사회적협진흥원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거기 홈페이지를 보시면 기본적인 공고들은 다 모아서 보여주시고 있어요. 네. 그 대한민국에 어떤 또 소셜벤처들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또 헤이리슨에 들어오셔서 얘기를 좀 들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성우님 질문 하나 골라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 아까 같은 질문 저한테 아까 주셨었는데 네. 저는 일반 이제 스타트업이었었을 때와 지금 솔라카우 프로젝트를 했었을 때 같이 다 경험하고 있으니까 가장 큰 차이는 약간 그거였던 것 같아요. 솔라카우 할 때는 조금 더 그 스스로 동기부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분들이 같이 팀으로 조인하시고 그리고 어떤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 뭐 안 풀린다 뭐 이럴 때 이제 그런 좀 티는 별로 안 내지만 속상하거나 힘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오히려 더 그 열정의 끈이나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면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이 이렇게 기운을 낼 때 그때 여기 이 섹터의 그 가장 큰 강점은 동기부여되고 그거에 대한 의지,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네. 있는 게 굉장히 큰 자산이구나라고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여기 네 분을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민표님 혹시 마지막 질문 하나 골라주실 수 있을까요? 좀 거의 방금 올라온 네네. 소셜 벤처의 경우 대부분 투자나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일반 창업에 비해서 훨씬 많은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 네. 그래서 이제 좋은 기회지만 이게 다소 지원금이나 투자금에 의존할 수도 있어서 위험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뭐 대표님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라고 이제 올려주셨는데 여기에 관해서 이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소셜 벤처도 어쨌든 스타트업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크게 다르지 않고 어쨌든 뭔가 지원 사업이 뭐 소셜 벤처 쪽으로도 열려 있는 게 있지만 뭐 스타트업 자체로도 열려 있는 게 있고 거기에 또 소셜 벤처가 또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투자라는 게 사실 그 투자금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좀 펀드가 조성된 거나 뭐 이렇게 그 기사들을 찾아보시면 소셜 벤처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약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스타트업 특히 바이오 쪽에 훨씬 더 많은 돈이 풀리고 있고 투자금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특별히 더 좋은 기회다라고 좀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 다만 지금 소셜 벤처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생태계 자체가 좀 많은 지원금들과 그리고 초기 투자에도 그러니까 초기 단계의 이제 기업들한테도 많은 시드 투자를 하는 기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좋은 점이 있을 수 있지만 반면에 이제 이게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기는 하지만 요거는 글쎄요, 그 지원 사업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이게 저희가 돈을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쓸 수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갑자기 저희가 이걸 가지고 뭔가 다른 거를 하고 뭐 그러면은
다 반환하고 이제 뭐 거기에 복리 이자까지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창업가들이 좀 더 남의 돈을 쓸 때는 훨씬 더 조심스럽죠, 사실. 그래서 매출로 뭔가 일으켜가지고 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질문을 좋은 질문 올려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답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또 질문이 채택되신 분들은 저희 2020 소셜벤처 경연대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2020 svc.com 들어보시면 이제 거기 공지사항에 비밀 댓글로 그 채택되신 분들께서 자기의 이제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굉장한 상품들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소셜벤처의 패키지, 엘레멘트의 비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패키지가 되어 있는 상품과 그 다음에 또 요크의 상품까지 포함해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시작 전에 말씀드릴 때 저희 방송 선배 알베르토께서 분명히 시간보다 길어진다. 아니, 이제 예언을 하셨거든요. 근데 뭐 정확하게 그 예언이 들어맞았습니다. 저희가 70분 예상했었는데 벌써 80분, 90분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마지막으로 네 분 게스트께 한마디씩을 해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창업가께서는 앞으로 요크와 또 고요한택시의 앞으로를 포함해서 또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그리고 두 분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성은님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동영상을 하나 이제 같이 먼저 공유를 하고 제가 멘트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동영상 틀어주시죠. 네,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솔라카를 설치하고 이 아이들이 이제 연극을 준비를 한 거예요. 저희를 위해서. 이제 세러머니를 위해서 이제 저희를 위해서보다는 세러머니를 위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거기서 처음에 애들이 등장을 하는데 네 발로 이렇게 기어서 이렇게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거 뭐지? 막 이랬었는데 그게 소를 자기네들이 이렇게 연극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한 거예요. 솔라카우가 아니고 솔라카우가 있기 전에 자기들은 이제 소를 이제 돌보느냐고 학교를 못 갔던 자신들의 모습 막 보면 이제 나중에 동영상 찾아보시면 이렇게 애기 동생 봐주고 이러냐 학교를 못 갔던 자신들의 모습과 솔라카우가 있은 후에 이제 솔라카우를 통해서 학교를 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또 표현을 하는 걸 보고서 연극으로요? 연극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 보면서 되게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공감을 하고 이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느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좀 힘들 때 가끔 그 영상 이렇게 플레이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계속 열심히 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많은 소셜 벤처들도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 힘을 얻고 일을 해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크와 솔라카우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베르토. 네, 일단 어차피 모든 나라에서 모든 사회에서 창업이랑 소셜 벤처 사회적 협업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정말 혁신적인 상품이나 서비스 그렇게 계속해서 만드니까 너무나 중요한 건데 그래서 오늘은 일단 한국 사회적협진흥원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다 같이 시청자분들 포함해서 다 같이 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좀 소통이나 대화가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는 분들이 창업이나 소셜벤처 관심 있으시는 분들이 일단 오늘처럼 많은 분들의 의견 들어보고 선배님이나 이미 경험 있으신 분들 얘기 들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본인이 완벽하게 준비돼 있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더 좋은 상품, 더 좋은 서비스, 더 좋은 회사 만들어 가는 게 그거 답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뭐 도전하고 싶으시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딱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 바로 지금입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이 해주셔서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민표님 드립니다. 일단 고유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저희가 또 새로운 도전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좀 많이 출시가 되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아무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용해 보시고 많은 또 피드백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씩 또 발전해가지고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들으러 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좀 뭐 대학생 창업가나 좀 젊은 창업가 분들께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마지막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고 처음 시작부터 많이 막막하긴 한데 일단 도전을 해보면은 그 부분이 생각보다 좀 많은 경험이 되고 본인이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그게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또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또 함께 또 좋은 말씀 또 나눌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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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현명님께서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전체는 따로 마무리하실 거니까. 네. 하나는 아까 이제 알베 이야기에서 나왔는데 한국의 되게 큰 장점이나 단점이 가르치는 대로 너무 잘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창업에서도 굉장히 장점이나 단점으로 활용됩니다. 장점은 좋은 교육 과정들이 있고 훈련 과정이 있을 때 열심히 거기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할 거예요. 출석도 꼬박꼬박 하고. 근데 단점은 거기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이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창업가를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시장입니다. 우리의 제품을 구매할 사람들. 근데 자꾸 점수를 따는 것처럼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성장하게 되면 야성을 잃어서 이제 시장에 나갔을 때는 그들에게 대응할 능력들을 잘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좋은 자원들을 갖고 있고 사상 최고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 기회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그걸 활용하실 수 있어야지 그것들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좋은 창업을 하시게 됐으면 임팩트스퀘어 홈페이지를 여셔서 거기 이메일 보내는 칸이 있어요. 거기다가 사업계획서를 딱 넣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초기 기업을 투자를 검토하고 엑셀러레이팅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뭔가 되는 것 같다 바로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다들 반가웠고 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그 알베르토의 예언대로 길어진 네, 오늘 캠퍼스 투어 토크쇼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정리를 좀 드리자면 먼저 오늘 만나셨던 두 분 기업가를 응원하는 방법, 요크 들어가서 이제 곧 이제 결연이 시작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연이 시작되면 한국에서도 응원을 할 수 있고요. 네. 고요한 택시 8월에 이제 런칭된다고 하니까 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기 이제 6명은 확보됐죠 일단. 네. 바로 다운 받으셔서 고요한 택시 이용해 보시면 좋겠고 현명님 뭐 직접 얘기해 주셨으니까 네, 임팩트스퀘어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사업계획 제출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알베르토의 엘레멘트 비누 네, 들어가셔서 보시면 정말 이건 뭐 사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저희도 또 고객이 돼야죠? 네. 아닌가요?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지금 소셜벤처 경연대회를 홈페이지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이제 오늘 토크쇼를 보시고 또 내가 도전해볼 아이디어가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2020 소셜벤처 경연대회 홈페이지에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은 그 중에서 질문이 선정되신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비밀 댓글로 본인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또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좀 이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길어진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방송이 끝난 다음에는 또 이 방송을 잘 또 편집하고 전체 분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유튜브 페이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놓친 부분은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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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